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신이 예. 이렇게 멋진 음악가가 불자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너무 영광인 거 있죠. 영광인 거 있죠. 저도 너무 선생님. 좋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의미 있는 대화와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래서 공연도 많이 하셔서 불자님들도 많이 아세요. 네. 그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분을 여기 한국에서 그것도 BTN에서 또 가피해서 네네네네네. 어우 진짜 저는 가피 많이 감회가 받았어요. 새로운데요. 네. 한국에 오신 지는 꽤 되셨죠? 네. 네. 코로나가 나온 이후로 2년 됐어요. 2년 전부터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나도 행복하게도 계속 한국에서 체류 중인데요. 항상 저의 꿈은 유럽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너무 유럽에서만 살고 활동하다 보니까 꼭 고국으로 돌아가서 특히 이제 저희 가족 있는 그런 연주장에서 연주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그것을 정말 원 없이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학생들과도 음악을 나누는 게 또 저의 굉장한 꿈이었는데 네, 그것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프랑스에 유학 갔다고 들었는데 네. 20년 넘게 해외에서 살았다는 맞아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스님. 한국 너무 잘하세요. 근데 한국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요. 네. 네. 세상에.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와, 어떻게 그 세월을 정말 내가 외국에서 지냈는지 한 10년을 공부하고 10년을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거든요. 네.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어린 시절에 너무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너무나도 극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의 그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의 존재의 뭐 한 50~60%가 딱 그 시절에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 2년 정도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까지도 향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그리움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즐기는 2년 동안 계속 즐기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데도 그리운 내가 것 있나 같아요. 싶죠. 붕 뜬 게. 네, 그러니까요. 예. 되게 어떤 게 되게 좋으면 혹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너무 좋으면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딱 그렇죠. 그건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데도 한국을 더 느끼고 싶다. 여행 많이 다녀요. 예. 네, 그래서 소문났어요. 네. 우리 임현정 그 피아니스트님이 네. 모곡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너무 남다르죠. 예, 외국에 나가야 진정한 애국자가 된다는 네, 말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저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99년도에 프랑스에 갔을 때 꼼피에뉴라는 그 지역에는 정말 동양 사람, 한국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동양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교에서 뭐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이 어디예요? 딱 그런 시절이었어요. 99년도가. 2002년도에 이제 월드컵 덕분에 좀 한국이 많이 알려져 네. 있는데 그전엔 한국인이라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그럼 다 저한테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항상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너무 원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한이 돼서 정말 내가 한국을 알리겠다. 뭐 지금은 저 아니라도 정말 많은 훌륭하신 이제 분들이 한국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게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나라도 한국을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항상 명심하면서 또 이런 책임감도 있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한테 이게 한국이구나. 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외국 그렇게 다니면서 한국인 얼굴에 이제 망신 주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뭔가
내가 곧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얼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우 이뻐라. 그쵸, 너무 애국자세요. 애국자 이런 분들이 다 네. 애국자예요. 그럼요. 이 시대 애국자.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싸이 씨보다 먼저 빌보드를 점령한 주인공이 바로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라고. 와 맞아. 말씀 좀 네. 해주시죠.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 종합 차트 막 1위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와. 되게 저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빌보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잘 나도 몰랐거든요. 몰랐어. 나도 몰랐어. 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돼서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타이틀이 돼서 한국의 저를 이렇게 데뷔시키는 일을 했더라고요. 유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특히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열광하면서 저를 많이 받아줬는데 예. 한국에서만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아 어떡하나. 그 2012년까지는 그래서 EMI 본사에서도 왜 한국에 안 가냐. 막 그럴 정도로 유럽에서 그렇게 막 외국에서 막 많이 활동했는데 그래서 더더욱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좀 정말 피아니스트로서 너무 존재하고 싶다. 그 이유 중에 정말 하나가 제가 배운 거를 저 어린 학생들한테 옛날에 나 같은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아우 세상에 정말 박수야 박수. 그래서 베토벤 소나타 저 전곡을 다른 연주자들이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녹음하기도 하는 그 곡이라고 하는데 어머 그거를 29일 만에 녹음을 했다고. 와,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 녹음을 29일 만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8일 만에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당연히 안보로 라이브로 8일 동안의 연주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29일이면 굉장히 넉넉한 시간이었어요. 어머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한국 사람만 모른다니 이건 정말 우리 창피해 죽겠네. 아우 정말. 저는 좀 되게 그때 당시 20대 초반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많이 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한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이렇게 말리면서 그러면서 너무 무모하다 이제 이런 말까지 많이 하시면서 그랬는데 그 베토벤이라는 작곡가 그 사람의 삶을 탐구하면서 얼마나 음악이 베토벤의 음악도 그렇지만 정말 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희노애락을 반영한 일기장이다. 라는 것을 정말 굉장히 절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마 베토벤 소나타 전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만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전곡을 연주하다 보면 그 베토벤의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삶이 정말 다 하나의 그 전기의 드라마, 그쵸? 그 하나의 정말 큰 작품, 인생의 그 드라마를 하나 딱 보는 것 같은. 또 그러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결국에는 삶을 배운다. 그렇죠. 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스님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베토벤 소나타 전곡이 좀 어렵기는 하죠. 한 10시간 정도 되는 음악인데 네, 그게 어렵기는 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웃으면서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그 총 99곡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다 캐릭터도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르고 또 깊이도 다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피아니스트로서 히말라야를 이렇게 정복한 거네요. 네, 그래서 거의 하나의 수트라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대곡이고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다 수용을 하고 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거를 라이브로 그렇게 연주를 한 후에는 너무나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저와 그 후에 저는 피아니스트로서 너무 달라요. 아니 그런데 우리 임현정 씨가 처음부터 천재 음악가로 주목받은 건 아니었대요. 그런데 피아노는 언제부터 이렇게 치기 시작했어요? 만 3살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피아노 배우는 게 되게 인기였어요. 그래서 한글을 쓰고 읽는 거 전에 저는 음표를 먼저 배웠어요.
예, 너무 어렸을 때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12살에 홀로 프랑스 유학을 이제 떠납니다. 맞아요. 홀로 유학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결사반대이셨고 아, 그랬구나. 그러죠. 12살인데. 12살. 네, 저희 어머니는 그 만 1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러죠. 어머니께서 또 아, 태몽 꿈을 또 꾸신 게 엄청 강렬하셔가지고 그 강렬한 태몽 꿈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이렇게 제가 한국 밖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이름을 뭔가 날릴 것이다. 이름 좀 이게 크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아셨구나. 원래부터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그 끝이 없는 믿음, 무한한 신뢰, 무한한 믿음. 넌 뭘 해도 뭔가가 될 것이다. 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죠. 맞아. 어머니가 선견지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머니가 불장가 봐요. 네, 그죠. 네. 그렇지, 역시. 네, 저희 외할머니부터. 그렇죠, 네. 역시. 네. 그럼 유럽에서 생활은 어땠어요? 그죠? 어린 나이에 그것도 홀로. 그러게요. 정말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호스트 패밀리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인종차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또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큰 도시도 아니고 약간 시골에 속하는 그런 소도시에서 뭐 동양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되게 동물원에 있는 동물같이 쳐다봤어요. 예, 그게 되게 황당했죠. 그래서 이제 눈 짝 찍고 막 저한테 칭총칭총 이러면서 막 중국인이라고 놀리고 뭐 등등등이 있었는데 이제 더더욱 부글부글 끓었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 같은 인간이고 정말 이게 인간은 평등한데 와 어떻게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나 이런 감정들이 이제 들면서 얼마나 인간은 정말 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얼마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를 정말 절절히 느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거였고 그러다 음악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림 좀 나와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림이라는 게 이제 저의 임이죠. 네. 현정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나가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전자피아노가 있는데 여기서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네. 그때 나서 저는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네. 봉주로 발음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적대시하고 이렇게 놀려 제끼는데 와 이런 아이들 앞에서 무슨 음악을 치지? 생각이 들었는데 쇼팽의 흑건이 있어요. 네. 쇼팽의 흑건이 이제 그 검은 건반만 오른손이 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명랑하고 발랄한 곡인데 그거를 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동양애야, 외국애야, 막 이런 차별받아 이런 건 정말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순수한 소녀. 그냥 미래의 꿈 하나만 믿고 이렇게 온 그 소녀로 딱 되돌아가서 막 즐기면서 음악을 쳤어요. 다 놀랬겠다. 네, 그걸 치면서 나도 너희들이랑 같은 소녀야. 나도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한 인간일 뿐이야. 나도 너희들 같이 꿈이 있고 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팍 쳤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저를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적이 흐르는 그 교실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무례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아유, 세상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됐는데 막 갑자기 애들이 막 저한테 오더니 친구 되자고 막 되게 친절하게 대해서 그때 원래는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외국으로 갔는데 음악인이 이거구나. 돼야 되겠다. 네. 음악이 얼마나 유니버설한 언어인가. 와, 내가 손짓, 발짓, 말로도 못했던 거를 음악 그 1분 30초밖에 안 되는 딱 그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주고 저의 이제 통역사가 돼준 거잖아요. 제가 말로 표현 못한 거를. 그렇지. 그래서 음악의 파워가 이렇게 세구나. 그 음악의 힘을 굉장히 이제 절절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고, 네, 그래서 음악가가 되겠다는 게 이제 사명감으로 다가왔죠. 맞아요, 스님. 뭐 그냥 뭐 대사가 따로 없어요. 그럼, 음악 대사잖아요, 음악 대사. 네. 그죠? 정말. 그때 멋져. 처음 명상을 접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침묵 그 명상하거나 저는 어차피 말이 안 통해서 강제 침묵 수련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꽤나 긴데 그 시간 동안에 어차피 제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우선 입을 다물고
귀를 열고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침묵하면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가 더 발달하게 되고 듣는 거 더 발달하게 되고 바디 랭귀지 이런 게 좀 이렇게 더 사람의 마음을 말로써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느낌으로 느끼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수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강제 침묵 수련을 하면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수련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차별도 당하고 애들이 이렇게 놀리는 거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거를 또 말로 대변을 못 하니까 이게 화가 올라오는 거를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내죠. 예, 그럼, 원래는 이렇게 네. 한국에서 딱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어차피 말을 못 하니까 애들이 막 놀렸을 때 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뭐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거를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화를 다스리는 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아예 현실적으로 그 마음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일깨우는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이 됐네요. 네, 강제 연습. 네. 그래서 그냥 급기야 또 출가를 하려고 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 후에 이제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이제 루앙에 제가 그 컴퍼니 콘서바트를 졸업을 하고 루앙에 가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파리 음악원에 가기 전까지 잠깐 와주시면서 불교에 대해서 많이 그때 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불교를 많이 접하게 되고 급기야 이제 수련회까지 가게 됐어요. 이제 독일에. 수련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예 이제는 정말 정식으로 딱 명상을 하고 그 명상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수련을 하면서 뭔가 그 스님의 삶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선 저희는 일반 사람들은 아침에 뭐 입어야지 이걸로 시간 많이 보내고 등등등 그러죠. 있는데 맞아요. 스님들께서는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겉에 보이는 거에는 아예 신경을 쓸 그렇죠. 필요도 없고 그 머리 스타일도 심지어 안 하시고 정말 딱 본질에만 집중하는 게 정말 그 우리의 본질 뭔가 불성 이런 거 딱 본질만 탐구하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정답이다. 다른 거는 다 부질없다라는 게 또 음악을 하다 보면은 명성, 예술가로서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공, 네, 이름 날리고, 맞아요. 왜냐면 베토벤만 해도 전설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현혹이 되기 쉽고, 근데 또 그거가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는 그렇지. 이제 이렇게 그저 헛된 거다라는 거를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그거를 사실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 스님의 그 삶이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거에서 바로 이거다. 나는 출가를 해서 나는 그냥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 제가 막 꿈꾸던 그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까지 했는데 입학 이제 하고 입학이 아니라 입학 시험이죠. 입학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입학만 하면 되는데 그 텀에 수련을 하면서 그냥 안 가겠다.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그냥 피아니스트 안 되고 파리 음악원 안 가고 나 그냥 그 비구니 스님 될 거야라고 했더니 어머님 뭐라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 딸이네. 저희 어머니가 막 경사가 났다 그러시면서 그 집안의 스님이 나오면은 그렇죠. 대대로 다 복을 받는다라는 맞아요. 말을 저한테 바로 해주시면서 우리 집은 이제 복받게 생겼다. 너 비구니 스님 엄마 완전 대찬성이라고 하셨는데 스님이 저를 거절하셨어요. 저 바리깡으로 나 머리 지금 당장 밀고 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이래서 어린애들 수련회 안 부르는 거라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완전 이제 거부하시면서 그래서 스님이 저를 거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학교 들어가. 풀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근데 난 내 생각에 우리 스님이 스님복 입고서 그냥 베토벤이 그냥 그러면 이건 뭐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질 뻔했어요. 어머님이 그걸 느끼신 거 아니야? 출가를 하면 음악을 계속하기보단 그 열정과 그 의지로 수행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음악은 또 멀어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스님 수행도 이것도 막 이거 하는 것도 근데 이제
그게 10시간씩 하는 거 수행이에요, 스님. 수행이긴 수행인데 뜻도 그럼요. 가는 수행이긴 한데 말씀대로 수행의 본질이 마음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우리가 하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놓게 되죠. 아.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수행하듯이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네, 그 후로 네. 이제 결국에는 음악이 되게 또 특히 피아니스트 솔리스트가 굉장히 이제 수행하는 거랑 마음으로 돛닦는 해야지. 저는 이제 이건 맞아, 돛닦는 맞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혼자서 네, 독방에서 맞아요. 혼자서 저 치열하게 자기와만의 그렇지, 싸움이고 그렇지. 피아노를 치면은 이제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뭐 당연히 비교는 절대 불가하지만 그래도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그 음악이라는 거를 탐구하면서 그 영성 탐구까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은 저의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그 제가 찾던 그 본질 탐구가 결국에는 작곡가의 인생을 탐구하면서 그리고 그 음악의 침묵과 음악의 그 사운드의 그 자체를 탐구하면서 되게 본질 탐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거를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거 문학 한국 프랑스에서 그것도 한국인이 피아니스트로 인정받는 게 참 어렵잖아요, 스님. 그렇죠. 네. 게다가요 최연소 입학에 수석 조기 졸업에 보통 어머 이건 악바리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니었나 싶어요. 그죠?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먼 없이 놀아가지고 전혀 저희 집안에 막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 뭐 연습하라는 소리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아서 이제 외국에 가니까 이제 먼 없이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고 이제 특히 저의 그 원력이 뭐였냐면은 저를 막 이렇게 막 악바리 같이 공부시키는 딱 그게 뭐였냐면은 나 무시하지 말아라.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하도 그래.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하니까. 그렇지.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 너희들보다 뛰어나. 내가 뛰어난 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실력으로 자꾸 승부하자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되레 걔네들이 고맙죠, 뭐.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불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난 정말 역지사지를 너무 좋아해요.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네네네.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108배 기도를 하시면서 딸의 뒷바라지를 해주셨다. 네네네. 파리음악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시련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콩쿠르에 나갔는데 그때 엄마가 저와 함께 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콩쿠르에서 이제 어떤 참가자가 연주를 하다가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막 무대 위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그럼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악보를 갖고 와서 연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대상을 타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이제 큰 절망에 빠지신 거예요. 얘는 내 딸은 이제 실력만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뭔가 이게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으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파리 고등음악원에 이제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 보는 동안 전 하나도 몰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잘 공부하고 나서 20대 딱 됐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너무나도 크게 쇼크를 받아서 사실은 너는 안 될 줄 알았다고. 이게 너무 음악인으로서 성공하는 게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걸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험난한 길을 너가 어떻게 걸어갈까.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파리 고등음악원에 시험 보기 전에 매일 아침에 제가 학교 가면 매일 아침에 108배를 하셨다고. 근데 그 사실을 저한테 완전 숨기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가 괜히 또 힘들어할까 봐. 그거 외에도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몰래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서 엄마 진짜 감사하네. 예.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그 정말 공덕이네. 불심으로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사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렇죠. 인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배경이 중요하고 조건이 중요하고요. 어머니 기도 공덕 덕분에 이면정 씨가 이렇게 아주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면정 씨가 이름을 알린 계기는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 그래요.
2009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왕벌의 비행 연주 때문에 저도 이거 유튜브 봤거든요. 아, 네네. 손이 안 보여, 손가락이 보이질 않아 이게. 꼭 무슨 자동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같아. 어머 진짜. 네. 아. 어떻게 그렇게 치세요? 아, 근데 그건 되게 쉬운 곡이에요. 저렇게 나온다니까. 아, 근데 정말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쉽다는데 우리 같은 거는 그 왕벌 소리가 나는데 벌 소리 나는 것 어머 같아. 웬일이야. 진짜로 벌 어머, 날개짓 하는 나 것처럼. 유튜브 꼭 찾아봐야겠어요. 임현정 그 네. 왕벌의 비행 한번 왕벌의 보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 음악은 무슨 어떤 심오한 철학에 담긴 곡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딱 그 벌의 웽 소리를 네. 표현하는 아주 재밌는 곡인데 네. 그게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기가 되게 중요하죠. 네. 무조건 빨리 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곡에는 그래서 재밌게 앵콜 곡으로 그걸 쳤어요.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나는 콩쿠르는 안 한다라는 생각을 벌써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자신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사실 그 길을 선택하는 거는 거의 되게 힘든 그런 길이기는 한데 딱 저를 봤을 때 저한테는 이제 안 맞아서 예술은 뭔가 경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굶어 죽어도 콩쿠르 안 나가고 나만의 길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09년도면은 유튜브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튜브를 이제 치면은 다 고양이 영상밖에 없었어요. 고양이 강아지들 막 이런 네. 영상밖에 없었는데 그때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저의 활동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기립박수 치면서 이렇게 스탠딩 오베이션 막 다 서서 막 박수 치고 해도 그거를 제가 전화로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현장 가면 아무래도 안 예, 그 전해지지 DVD 또 않죠. 보내면은 막 네. 며칠 걸리고 이런 게 힘들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니까 바로 한국에서도 접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왕벌의 비행이 음. 가장 첫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한 3시간 정도 제가 그때 리사이트를 했거든요. 예. 쇼팽 에튜드 전곡, 라흐마니노프 에튜드 전곡 하면은 아마 뭐 그전에도 아직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시도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에튜드 전곡을 이렇게 넣는 거는 완전 이거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실력으로 난 승부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도 안 돼. 모든 사람이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프로그램을 해내야지라는 그런 결심으로 그 3시간 동안 그 어려운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아주 가볍게 그냥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왕벌의 비행 그 1분짜리를 되게 그냥 쳤는데 가볍게 쳐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걸 포커스에 맞춰서 막 이 에튜드로 승부를 걸겠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그 열심히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탁 터지는 그 경로가 이게 아니라 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 밖에서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이런 뭐 성공이나 이런 건 알아서 따라오는구나. 그래, 그런 거 맞아. 그때 느꼈어요 진짜. 예. 네. 아우, 부처님 가비 같아. 부처님 가피가 그냥 팍팍 오네. 아우 맞습니다. 세상에.
근데 한국 데뷔 무대는 2013년에 하셨어요. 네, 3년이구나. 맞습니다. 예, 그때 서울 예당 예술의전당에서. 첫 국내 무대 섰을 당시의 기분이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관객분들이 아마 아무도 모르셨겠지만은 네. 저는 울었죠, 당연히. 네. 그 서울 예당에서 그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기자회견을 어딘가 서울 어디에서 이제 그 비창을 예. 비창의 그 1악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연주를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그 청소년들 앞에서도 막 그래요. 이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외국에서는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그렇지, 외국에서는 고국이라는 아무리 게. 몇천 명이 오고 막 아무리 뭐 큰 무대에 서도 그냥 되게 담담하게 하는데 한국에 오면은 너무 내 고국이다. 그래. 그동안에 고국에 되게 목말라 있었나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예. 그렇죠. 마음의 감동이 오는. 맞아요, 네. 스님. 아유, 그렇게 그리웠던 목인 한국에서 돌아와서 그것도 스님과 멋진 공연을 스님하고 함께 화제가 네. 됐다고. 협연을 네. 하셨다고. 어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짓소리. 그게 불교의 그 연불하는 게 또 그게 짓소리에서 파생이 됐다고. 범패의 한 부분이거든요. 네, 범패한 부분도 네. 짓소리라서 네. 그거를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 영성적인 그 네. 불교의 그 불성 탐구하는 거고 그 클래식 음악, 로맨틱 그 낭만파 이런 음악은 인간의 고뇌, 음. 희노애락 이런 거를 막 엄청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극과 극인데 그거를 한 무대에 올리면서 좀 더 대중화를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범패의 음악, 그 연불의 음악을 하나의 음악으로서 만나게 되면 이게 되게 좋겠다 생각이 또 들어서 아우 멋있어요. 한번 진짜. 부산에서 그런 공연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요 환경 보살이 되셨다던데 네,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불교 환경연대. 예, 환경연대 있어요. 네, 환경연대에서 그 홍보대사로 저를 네. 임명을 해주셔서 작년에.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9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네. 9월 6일 날 그 조계사 야외 마당에서 그 환경연대를 후원하는 그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죠. 당연히. 네. 9월 6일 화요일 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조계사에서 열리는 그린 콘서트. 맞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그렇죠. 내면이 충만해지는 그렇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환경을 위한 콘서트이기도 한 만큼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임현정 씨께서 직접 불자님들에게 꼭 오시라고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아직 연주를 안 한 레퍼토리가 있는데 예. 되게 신기한 게 프랑스 음악이에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정작 그 프랑스 음악을 많이 선보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경 콘서트에서는 전체적으로 드뷔시만 프랑스의 인상파 음악이잖아요. 그 드뷔시의 음악만 정말 그 자연을 그리는 그 막 물의 반영, 바람 소리, 그 나뭇잎의 그림자, 나뭇잎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나뭇잎 소리, 느낌. 그런 느낌, 그쵸? 그런 음악만 다 골라서 선정을 해서 딱 그때 그런 음악만 이제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정말 그날은요 우리 보살님들 가서 보셨을 때 눈을 좀 감으시면서 맞습니다. 잠깐 떴다 감았다 이렇게. 네. 왜냐하면 임영정 우리 피아니스트가 하는 거 좀 봐야 되니까 봤다가 눈 감았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보시면 좋았을 것 네, 같아요. 또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그 공기, 바람, 그 나무 향기 다 느끼시면서 네. 그러니까 보실 수 있어요. 피아니스트면서 또 지휘자로, 작가로 정말 폭넓게 활동 중에 우리 임현정 씨 재능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나눌 게 많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정말 복타고 나신 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천복을 타고 네네. 나셨어요. 피아노, 인연법, 재능법, 그다음에 노력법 많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떤 음악가이고 싶으세요? 초심을 잃지 않는 음악가. 네. 네. 맞아요. 멋진 말씀이네요. 초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 우리 수행도 선심 초심이라 하거든요. 그래. 근데 초심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말은 마음이 있기 전에 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나가 먼저 있으니까 마음 전에 이 직전에 마음이 있을 때 나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마음이 하루에 100번, 1000번 바뀌어도 다 내 마음이잖아요. 즉 모든 마음의 바탕, 초심이라고 해요. 이야, 너 이렇게 깊은 뜻이 네. 있었다니. 그 초심은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해탈열반의 마음인 거예요. 야. 네. 이 얘기 하기 전에 되게 다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그렇죠. 야. 네.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이면정 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의 가피는 너무나도 컸어요. 정말 힘들 때 또 저를 지탱해 준 게 바로 불교였고, 네, 부처님의 가피란 저로 하여금 그 어떤 역경이 와도 그 근본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다 괜찮다.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근본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맞아요. 네네네. 진짜 이뻐 죽겠어요. 네. 제가 아는 피아니스트 중에서도요, 이면정 씨가 가장 잘 웃고, 가장 소탈하고, 네, 고맙습니다. 가장 자비심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가장 열정도 많으시고. 네, 너무너무 좋아요. 난 이런 분이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요만큼도 가식이 없잖아요. 네, 스님,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너무 편안하고 아주 행복하고 네. 열정 넘치는 네.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생들은 매 순간에 이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눈으로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고, 귀로는 좋아하는 소리를 구하죠. 코로는 좋아하는 향기를 구하고, 입으로는 좋아하는 맛을 구하고, 그렇죠. 피부로는 좋아하는 감촉을 구합니다. 음악가란 입으로 혹은 악기를 연주해서 그 청중들로 하여금 그 좋아하는 소리를 듣게 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제 화가들은 그림으로 하고요. 네. 뭐 세이프는 요리로 하죠. 네. 조향사는 향기를 주고요. 이 모든 감동의 근원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직접 어느 것을 통하든 마음의 감동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부처님의 소리를 우리는 원음이라 하고 본음이라 합니다. 원음이란 부처님 어떤 소리를 내도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똑같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든 어떤 짐승이든 곤충이든 하늘의 천신이든 혹은 뭐 인간도 예를 들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처한 위치가 다르고 그래도 다 똑같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원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원음이 바로 우리 중생들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소리죠. 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피아니스트 이면정님. 네. 지간 신신과 원력 또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사의 고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으로 안내하는 그런 피아노 연주가가 되시길 바라드립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면정 씨의 연주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바둑이죠. 법음이죠. 네. 네. 자비의 음성으로 널리 퍼져나시길 정말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새로운 불연을 맺은 분들입니다. 이텐 법보시 붓다해의 후원자가 된 분들인데요. 김미소님, 박현민님, 송수헌님, 조승보님, 최성준님, 최지윤님, 청정한 마음을 법보시로 채운 오늘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보시공덕으로 하여금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뜻한 바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네, 보시가 육바람일의 첫 번째 바람일인 이유 알고 계시죠? 아끼고 탐하는 마음은 착한 길을 가로막고 자비로운 보시는 반드시 나쁜 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보시공덕 쌓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